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오늘 날짜 나왔던 뉴스 한번 보시면 대규모의 움직임이 곧 시작될 것이다. 자, 최근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 승인을 받으면서 이제는 확실한 금융 자산으로 움직임을 더욱더 크게 가져가고 있는 리플 코인의 모습에서 우린 리플 코인의 모멘텀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대규모 움직임이 시작된다. 12월 연말 랠리를 앞두고 또 하나 1월 달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확실한 정책적 방향성을 밝힐 예정으로 확실한 수익권은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자, 우린 여기에서 리플 코인 어떠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면, 자, CBDC 다들 아시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자, CBDC는 현재는 우리나라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죠. CBDC가 뭡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지폐, 동전, 우리 이용 안 하죠.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말씀드렸던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되어서 움직인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다라는 것은 달러의 유동성 자금이 유입되는 환경을 똑같이 제공한다라는 거. 더군다나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취임하면서 가상자산 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비축자산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비축자산을 가지고 우리는 국제 무역에서 이용 가능하게끔 하는 시스템을 고안해냈다.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는 이 스테이블 코인 또한 누구를 위해 설계했습니까? 바로 기관을 위해 설계했다라는 거. 기관용으로 설계했다는 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또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 IPO 그리고 ETF의 말도 좀 나오고 있는데 IPO는 주식시장에 상장을 말하고 ETF는 펀드 시장에 상장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시장에 유동성 자금이 추가적으로 유입될 환경을 만들어내죠. 자, 이러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해당되는 부분이 하나씩 하나씩 나올 때마다 상승폭을 그대로 급등시켜서 올라갈 것이냐?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가격대가 맞는지 확인을 할 거거든요. 자, 오늘 날짜로 나왔던 블랙록 ETF 건도 그렇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블랙록은 왜 리플의 ETF 출시 계획을 부인했을까? 자, 그 부분은 당연히 단가가 더욱더 빠르게 올라가는 부분을 우려했던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블랙록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1경 단위로 움직이는 투자자문 운영사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블랙록이 어떠한 결정을 했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은 크나 크게 바뀌어지겠죠. 자, 블랙록의 결정을 오히려 지지한다. 순차적인 접근 방법이 리플 가격 변동성을 악화시키는 것보다 낫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블랙록은 리플 ETF 출시가 발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잠재적인 호재성으로 작동할 수가 있는 거고 한 번에 끌어올리는 것보다 이 가격대가 맞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면서 움직이겠다라는 부분으로 우리는 같이 체크를 하셔도 충분하다라는 거. 오늘 이러한 부분도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겠고요. 우선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리플코인 일봉의 모습입니다. 그냥 쭉 하고 급등시켜서 막 올랐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리플코인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바로 700원, 750원대 한참 동안 바닥을 했다가 다시 한번 상승력, 또 한번 1,500원대의 횡보라인, 또 한번 2,000원대의 횡보라인, 또 한번 3,000원대의 횡보라인을 현재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어떻습니까?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안정적인 상승을 끄집어 올렸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계단식 상승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단가들표 보이시죠? 이 단가표는 목표 단가가 아닙니다. 지지와 저항 구간을 체크해 놓은 부분인 거고 이 라인을 통해서 우린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하나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거 다시 한번 추천해 드리겠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톡방도 무료입니다.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아랫부분에 보시면 링크도 나와 있거든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톡방으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확실한 수익관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블랙록 ETF가 출시를 부인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시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왔을 때 이들의 월가는 어떻게 움직였을까? 월가는 뉴욕 시장에 있는 금융 산업들을 말합니다. 자, 월스트리트에서 해당 ETF에 나오는 노림수가 있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떠한 노림수 보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가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선순위가 뭡니까? 최저가에 매수를 한다. 이게 뭐죠? 매집이라고 하죠. 자, 매집과 매수는 의미가 틀립니다. 매집은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확실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우리는 매집이라고 하죠. 일반적인 매수 같은 경우는 그냥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입니다. 이거는 의미가 틀려요. 자, 이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조금이나마 낮은 가격, 확실한 저점에 매수, 매집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 내린다. 왜 최근에 니플 코인의 움직임에서 니플 코인 뉴스를 보시면 매도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대량 매도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 하나,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했습니다.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 이 부분들 자체가 매도하는 물량이니까 뭐 근 의미의 나쁜 의미다 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대량 매매라는 것은 매도자는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매매가 일어난다라는 거. 이게 대량 매매예요. 이걸 블록 딜이라고 하죠. 이러한 부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매도하는 사람이 매수자를 찾는다는 건 대량으로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다. 라고 의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안정적인 매매 대응이 된다라는 거. 이거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러한 이벤트들이 쭉쭉 나오고 있는 건 니플의 움직임에 대해서 훨씬 더 기대감이 큰 부분이죠. 자, 오늘 날짜 나왔던 뉴스 한번 보시면 고래의 매수와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어떠한 영향을 받을까?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스테이블 코인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기 전에 지난 9월 달이죠. 원장 업그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9월 28일 날 니플 원장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진행했다. 근데 두 가지로 분류해서 업그레이드가 되었죠. 자,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해당되는 부분에 두 업그레이드가 각각 다른 목적과 용도를 가지고 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은 기관용으로 설계가 되었고 니플은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한다. 자, 왜 스테이블 코인이 기관용으로 설계되었을까? 이 부분은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부분과 똑같습니다. 비축 자산을 만들겠다라는 것은 달러와 똑같은 의지를 갖고 하겠다라는 부분이죠. 자, 트럼프는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미국이에요. 자, 미국이란 나라는 글로벌 1위 국가죠. 왜 글로벌 1위 국가입니까? 달러를 발행하기 때문에 1위 국가가 되는 겁니다. 달러를 발행하는 국가가 이제는 달러뿐만 아니라 코인도 비축해 놓겠다. 이건 무엇을 말하죠? 달러와 똑같은 동일한 위치를 올려놓겠다. 그러면 미국과 동맹하는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동맹 국가들은 당연하겠지만 점차 코인 시장에 코인을 비축해 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 거래를 하려면 달러로도 거래하지만 코인으로도 거래하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들은 기관들을 해당되는 국제 무역에서 이용하게끔 만들겠다라는 의지로 들어가시면 너무나 좋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리플 코인의 움직임은 추가적으로 기대 가치가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주에 또 이걸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금리 발표. 네, 중요합니다. 12월 19일 날짜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2월 19일 날 미국의 금리 결정이 있고 이 일본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자, 미국의 금리는 어떻습니까? 25bp 내린다고 했으니까 이번 연도 100bp 약속 지켰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내려갈 것이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죠? 우리가 집을 샀는데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어때요? 우리 투자했던 집을 다시 팔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고래들 입장 어떻게 할까요? 고래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다. 이러한 아이들이 투자를 했어요. 돈을 빌려 투자를 했는데 금리가 올라간대요. 어때요? 주식시장에 코인 시장에 투자했던 자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시장에서는 흔들릴 수 있죠. 근데 역으로 미국에선 금리를 낮춘다. 어떤 걸 의미합니까? 투자 자금을 늘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일본 금리 결정 이거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금리 네 올린다고 예상은 되어 있어요. 근데 올린다 하더라도 크게 영향이 있을까? 지금 엔저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엔화가 낮기 때문에 엔화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어. 근데 금리를 올린데 마찬가지로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겠다.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죠. 변동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금리 차이를 보세요. 미국은 4.5%, 일본은 0.5%. 금리가 여전히 현저히 낮다라는 것을 판단하시면 이 부분이 크게 영향을 줄 것인가 한 번쯤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변동성, 네,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변동성에 따라서 추세가 아예 무너져서 꼬꾸라져 내려올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나라 특수 경우죠.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너무나 시끄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뭐 탄핵도 결정되었고, 근데 지난번 비상계엄을 선정했을 때 어때요? 엄청난 하락 압력 가져왔죠. 근데 여기서 끝났습니까? 더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죠. 다시 끌어올렸어요. 왜 끌어올렸을까? 니플은 뭐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한국계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한국계 아닙니다. 근데 원화의 움직임에 따라서 원 달러가 강해지면 원화로 거래하는 한국 거래소는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타격을 받고 바로 회복할 수 있는 건 한국 주식 시장이 아니라 코인 시장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충격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반등력을 높이고 올려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지금 위치가 바로 여기 위치라는 것을 여러 번 보여주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니플 제가 이거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방 압박을 받을까? 이건 월봉이거든요. 지난 2021년도 그리고 2024년도에서 25년도로 들어가는 현재 시점. 자, 이때는 어땠습니까? 바닥에서 이렇게 끄집 올렸어요. 왜?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거는 정권이 바뀌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바이든은 SEC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코인 시장을 바닥 구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니플 같은 경우는 4년 내내 1,000원대를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엄청 힘들었죠. 이것 때문에 리또속이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엄청 힘든 시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24년도 11월 달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어때요? 그 기대감은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냥 쭉 급등한 게 아니에요. 물론 월봉상 보면 이렇게 급등한 걸로 보이겠지만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움직였죠. 이렇게 움직임을 보인다는 건 SEC 위원장도 사임을 1월 20일 날 한다고 밝혔고 트럼프 또한 가상자산 시장을 이용해서 확실히 발전시키겠다고 했고 이러한 부분들은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끄집어 올릴 수밖에 없죠. 니플 또한 마찬가지예요. 니플 상승폭이 끝났다. 이제는 매도해야 된다. 이제 또 슬슬 그런 말씀들이 나올 때가 되었죠. 왜? 횡보 라인을 가져오다 보니까.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1,500원대도 그래서 매도하셨습니까? 2,000원대도 그래서 매도하셨습니까? 매도 안 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확실한 승자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000원대, 3,500원 라인대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현재 이 시점에서 또 매도해서 버렸습니다. 또 한번 올라가면 또 후회하시겠습니까? 지난 700원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750원부터 800원 사이 확실한 저점 라인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우리 여기에서 매매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00원에 떨어지면 매수하겠다. 500원 떨어지면 매수하겠다. 많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분들 어때요? 1,500원대 또 한번 후회하시고 2,000원대 또 한번 후회하시고 지금은 여전히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니플코인 이렇게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 또한 확실한 투자의 전략을 갖고 확실한 매매 대응 전략을 갖는다면 더욱더 큰 수익 구간을 후회 없이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우리의 주 목적은 수익 구간입니다. 수익을 어떻게 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함께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이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톡방도 무료입니다.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을 같이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 아랫부분에 보시면 링크도 나와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확인해 보시고 안정적인 투자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